진혜성, 에녹, 최수호까지 출동했던 에이스전인데 도대체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더불어서 그래서 7회차 때 탈락자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긴박한 2라운드 에이스전이 펼쳐진 6회차 방송. 여기에 언급한 정말 에이스전 팬분들은 감격스러우면서 보셨겠지만 시청률이 오히려 빠지게 되면서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수호 씨의 관상 타령, 한복을 입고 흥겨운 무대를 선물하게 됐죠. 창극을 하듯이 여유가 넘친 무대가 다양한 볼거리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혜성 씨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남진님의 상사화를 선택하여 관록이 묻어나는 무대로 팬들을 빠져들게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는 최하 점수를 받게 됐죠. 현재 현역가왕의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서 결국 7회차 때 최종 탈락하는 가수들의 정체가 굉장히 반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kg을 감량했죠. 어머니가 TV에 뚱뚱하게 나와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무려 10kg을 감량을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다이어트에 전념했고 한 식당에서 직원분이 너무 날씬하다, TV에선 뚱뚱하더니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진혜성 씨의 무대가 신유 가수의 223점 점수에 한창 못 미치는 10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되었죠. 여기에서 이제 진혜성 씨를 응원하던 팬분들은 불만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6회차 방송이 방영하던 실시간 반응을 봐도 저게 점수가 말이 되나? 어떻게 저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진혜성 가수가 노래를 끝내고 눈물을 막 그렁그렁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분들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죠. 아마 이 중에는 진혜성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진혜성 씨가 이 상사와 노래를 부르며 감정이 격해진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이 팬분들에 대해 감사함 때문에 또 자신이 에이스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줄줄줄줄 흘릴 수 있었던 눈물을 스스로가 많이 자제하면서 좀 버텨내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졌었죠. 하지만 진혜성 가수에게 돌아온 건 상당한 혹평이었습니다. 특히 진혜성 가수가 오죽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냐, 내가 혹시 밉상이냐 라는 말까지 들었고, 사실 진혜성 가수의 팬분들은 왜 서른도 마스터가 진혜성 가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오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정 마스터가 특정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의혹만큼 특정 마스터가 특정 가수를 미워한다라는 의혹은요, 뭐 이런 경연 오디션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만, 어찌됐건 뭐 서른도 마스터가 진혜성 가수를 미워한다라는 건 글쎄 제가 볼 땐 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신유 가수와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가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만 했느냐. 정말 신유 가수가 마스터였기 때문에 받게 된 이 동료들의 어떤 지인, 인맥, 이런 것에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게 맞는 거냐,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에녹 가수의 대활약으로 인해서 또 황민호 군의 엄청난 이 엄마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대를 통해서 사실상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탈락팀들이 쫙 호명이 됐는데, 우선 김준수 팀, 굉장히 유력하게 탈락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에녹 팀은 압도적으로 1등에 올라갔고, 황민호 팀은 아쉽게도 2등을 차지했지만 탈락 위기에서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태주 팀이 딱 중간에 걸쳐져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진혜성 팀 역시 2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최종 방출에서는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 진혜성 가수의 에이스전 점수가 생각보다 낮았음에도 이 전체적인 단체전
트리오전 무대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2등에 위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1등 팀 한 팀을 제외하고선 어떻습니까? 모든 팀이 방출 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실 이 MBN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도대체 누가 더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는요. 에이스전 5명의 무대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본다면 황민호 군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2만 회를 현재 시각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황민호 군의 노래 무대가 13만 회이기 때문이죠. 점수가 더 높게 나왔던 최수호, 신유 두 사람의 노래 무대는 4.6만 5만 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 황민호 군 다음에 3등에 위치한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오히려 가장 낮은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는 꼴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큰 격차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표에서도 상당히 좀 순위가 막 지금 엄청나게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진혜성, 최수호, 그리고 에녹 이 유명한 가수들이 다 순위에서 빠졌고 오히려 아예 이 대국민 투표의 순위가 완전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팬덤의 스밍, 투표권을 확보해두기 위한 팬덤분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좀 순위 변동이 준결승전 직전까지는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튜브 조회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역강투 제작진의 꼼수가 여기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1등 팀 에녹 팀이 공개가 됐고요. 2등 팀 진혜성 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위 3위에 나태주 팀, 4위에 황민호 팀, 5위에 김준수 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 6회차 때 충분히 방송을 타이트하게 짜서 누가 최종 탈락자인지 누가 추가 합격자인지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역가망토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또 7회차로 넘기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페인이 되고 만 거죠. 왜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현역가망2의 시청률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주저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예고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예고편 노래 무대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모든 가수들의 최종 발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발표가 딱 되자마자 야, 이게 뭐냐? 이 연예인 마스터 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최종 탈락자들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주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누가 탈락자이고 누가 아닌지가 드러나며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역가왕2가 기존 앞에 있었던 무대처럼 뭐 새로운 무대를 가져가지고 한 팀당 한 명씩 탈락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마 그냥 나열된 점수 중에서 팀당 한 명씩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우선 그 팩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충격적인 결과에 그전 주차 예고편에서 나왔던 나태주 씨의 이 오열 이건 어그로가 아니었음 합니다. 김준수 씨가 눈을 꾹 감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혈투는 계속된다. 여기 보니까 모자이크를 막 쳐놨어요. 근데 이거 키만 봐도 황민호 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대들을 쭉 살펴보면 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거 성리, 김중현, 나태주 세 사람밖에 없죠. 그렇다면 일단 세 사람이 합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황민호, 나태주, 성리, 김중현 4명을 빼고 또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예고되어 있는 노래 무대를 보면 박구윤 씨와 듀엣 무대를 갖고 있는 아마 이 뒷모습 봤을 땐 제가 볼 땐 박서진 씨 같거든요. 아, 박구윤 씨가 아니네요. 이것은 에녹 팀이 전원 생존했기 때문에 그 생존한 팀의 2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벌써 6명이 갈라졌죠? 그리고 이 댄스 무대를 펼치는 무대와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무대들의 장면을 보면 이 남진 선생님이 와서 지금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보이는데 결국 다음 주에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모자이크를 다 쳐놨어요. 모자이크를 다 하나둘 쳐놨지만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뭐냐? 본선 3차전 최종 탈락을 면하기 위한 패자부활전 무대가 아니라 본선 3차전 노래 무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새로운 무대, 박서진 씨도 등장을 했고 애녹 씨도 등장했고 이건 뭐 알다시피 애녹 팀이 다 진출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불태운 무대라면서 여기 보시면 한강 씨와 맞붙는 다른 참가자의 이름과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출 후보에 올라섰던 가수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최수호 이거 뭐 모자이크 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최수호 네, 그 최수호 씨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거 두 글자잖아요. 이 두 글자인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성리라던가 한강이라던가 근데 한강 씨는 이미 애녹 팀에 있기 때문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글자 이름 딱 기억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성리잖아요. 성리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 그 다음 무대도 보면은 역시나 모자이크가 쳐져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추측해 놓고 봤을 때 결국 누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가장 지금 탈락 후보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재하, 그 다음에 김준수 팀의 김준수, 그리고 나태주 팀에서 사실 성리 씨가 보였고 나태주 씨도 보였잖아요. 최수호 씨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에선 누가 빠지겠습니까? 사실상 공훈, 뭐 이 팀은 아니지만 공훈 씨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나태주 팀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승태 씨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사실 김수찬 씨, 박구윤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자이크된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해보면 총 5명, 김준수, 그리고 나태주 팀의 1명, 그리고 신승태, 공훈,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있느냐 없느냐, 최종 탈락이 4명이냐 5명이냐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8%대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가는데 무려 5주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계엄 선포까지 있었으니까 대충 6주 이상 걸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6회차 방송에서 두 자릿수는 유지했지만 무려 1% 가까이 약 0.6% 정도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들은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시청률이 하락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현역가왕의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애녹 팀이 1위로 이번 본선 3차에 전원 진출을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통해서 아예 이게 점수가 그냥 엎어치기 뒤바꿔졌다라는 거죠. 아마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꼴등이었던 애녹 팀이 정말 뒤늦게 점수를 뒤집어 엎으면서 1위로서 본선 3차에 진출했다라는 건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행복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본선 3차 진출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자, 지금 보면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역가 왕이 될 상인가? 라던 최소호 씨의 무대는요, 극찬을 받았고요. 신유 가수의 무대는, 그리고 진혜성 씨의 무대는 굉장한 점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녹, 황민호의 정말 이 팀원을 살린 역대급의 무대들은 실제 순위를 하위에서 최상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연예인 마스터단. 제가 애시당초 말씀을 드렸죠. 이 트리오전부터 적용되던 마스터단의 이 2배가 오른 배점이 이 누가 봐도 꼼수다. 이 누가 봐도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녹 씨의 무대가 굉장해서 1위 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가수들의 순위의 변동이 굉장히 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유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자, 신유 가수 주현미 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향으로 가는 배 노래 무대를 펼쳤는데 물론 신유 가수답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엄청난 점수를 받을 만한 무대였는가? 240점 만점에 223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가 사실 에이스전 노래 무대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단 말이에요. 물론 황민호 군과 애녹 무대만큼의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에이스전 무대에서는 꽤나 높은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최수호, 신유, 진혜성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신유 가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유 가수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큰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최소 씨의 무대를 보기 전에 이 대국민 응원투표의 순위를 보면 자, 박서진 씨와 신유 두 사람이 3, 4주차 때부터 대국민 응원투표에 포함이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순위 변동이 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진짜로 엄청 컸습니다. 보면 박서진 씨가 압도적으로 대국민 응원투표 1위에 올라섰고요. 2위에 김중현, 3위에 박구윤, 그리고 탑5 안에 사실 기존 탑3에 있었던 가수들, 특히 김수찬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순위에서 아예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참 놀랐죠? 여기에 최수호 씨도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유 가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박서진 씨와 신유 가수 두 사람이 현역가왕에 사실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말이 많았죠? 이거 서혜진 사단의 특혜다. 형평성 논란이 얼마나 컸는지 경찰 고발까지 있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중간에 예심조차 없이 투입이 될 만한지는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고 팬덤의 규모, 대국민 투표에서 나오는 투표 결과만 본다면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박서진 씨만이 그것도 탑5도 아니고 탑3도 아니고 원탑 최고 투표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박서진 씨의 팬덤이 가장 거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 대국민 투표에서 엄청난 점수 결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위에 올라섰지만 신유 가수는 이렇게 특혜 논란, 심지어 신유 가수는 마스터 연예인 판정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투표에서는 탑10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신유 가수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신유 가수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느냐? 최소 씨가 점수를 받았던 무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씨가 이런 무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최소 씨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면 정말 최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2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시작부터 꽤나 높은 배점을 받았어요. 오죽 감격스러웠으면 최소 씨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겠습니까? 아마 최수호 씨의 무대를 보고 응원했던 분들은
굉장한 감명을 받았을 거인데, 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2배나 올랐습니다. 결국 연예인 판정단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방출 후보가 되고 누군가는 진출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유 가수가 이러한 말을 했죠. 다른 가수들을 추천했지만 팀원들이 만장일치로 나를 뽑아주셨다. 그렇게 받은 무대의 점수가 무려 240점 만점에 22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보다도 상당히 높은 배점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소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점 차, 뭐 2, 3점 차면 모를까 210점대와 220점대면은 거의 10점 가까이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물론 뭐 5점 차도 어찌 보면 이 논란거리에서는 큰 점수 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신유 가수의 무대가 이 최소 씨의 무대보다 앞섰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최소 씨의 팬덤분들이란 댓글이라고만 보기에는 최소 씨의 팬덤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대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정말 빛나는 신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MBN 뮤직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보여집니다.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3.6만 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가 4.4만 회를 기록하며 앞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객관성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지금 보면 에녹 씨의 노래 무대는 31만 회입니다, 여러분. 31만 회. 조회수만 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황민호 군의 노래 무대도 9.4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실제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가장 낮다라는 건 글쎄요, 우리가 좀 무언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유 가수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결국 눈물을 쏟았다.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꼈다. 신유 가수가 노래 무대를 서기 전에 이미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기사에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부담이다. 정말 까무러친다라는 심정으로 무대에 서야 했다. 라며 초조함을 드러냈고 무대 위에 올라 눈가가 그렁그렁한 채로 열창을 터뜨렸고 결국 개은숙 씨가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유 가수 역시 박서진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사실 나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가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서혜진 PD 사단이 엄청난 설득 끝에 올라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래 무대는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보다 앞서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기야 신유 가수가 하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유튜브 조회수도 미미하죠. 박서진 씨처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앞서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노래 무대가 굉장히 훌륭했어서 최수호 씨 무대를 압도했느냐?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신유 가수 입장에서는 자진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극전 역전승 무려 852점이라는 총점, 그러니까 2등하고의 격차도 한 20점 정도, 꼴등하고의 격차도 한 30점 정도. 사실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근소한 차이가 모여서 결국 최종 1위의 성적을 내게 되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팀이 하나 있죠. 바로 김준수 팀 되겠습니다. 자, 이 김준수 팀이 사실 중간 점수,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연예인 판정단 점수까지 합했을 때까지만 해도 꼴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최종
5등을 하게 되고 말았다. 아마 이 김준수 팀의 팀원들을 응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꼴등이 좀 예정되어 있었지 않나. 바로 강문경, 최우진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결국 큰 충돌이 나고 말았죠. 이게 굉장히 짧게 영상이 나오고 지나갔는데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난리가 났고요. 알다시피 이 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에게 엄청나게 좀 날카롭게 대했단 말이에요. 무슨 구간,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사실 트리오전 무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각자의 음색과 창법 등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 구간에서 최우진 씨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문경 씨는 이 노래에 네가 말하는 구간이 어디 있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지고 말았죠. 아마 이 장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우진 씨가 오죽했으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두 사람은 최우진 씨가 동생, 강문경 씨가 형님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이 김준수 씨가 사실 이름이 김준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시적이긴 하지만 팀장입니다, 팀장. 근데 이 강문경 씨의 눈치를 굉장히 좀 많이 봤죠. 최우진 씨가 충분히 트리오전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파트를 불러보니까 편한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고 완전 면박을 줘버렸죠. 무슨 구간, 아니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결국 최우진 씨가 한숨을 쉬게 됐고 강문경 씨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최우진 씨가 좀 더 설명을 차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이 김준수 씨의 표정이 보이죠. 강문경 씨가 사실 지금 이 자세만 봐도 최우진 씨가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수들 간의 충돌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팀원들도 뭐 화합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트러블은 아마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강문경 씨가 김준수 씨도 아니고 최우진 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리를 뜨고 말죠. 사실 이게 김준수 씨와 최우진 씨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던 팬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문경 씨를 응원하던 팬분들도 아니 우리 가수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정말 많이 답답했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 강문경 씨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욱했던 것 같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최우진 씨가 굉장히 멋쩍게 웃음을 지으면서 괜찮다고 제스처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현역가왕2에서 개인적으로 뭐 원픽 이런 가수는 없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최우진 씨가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았나. 제 성격이라면 저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마 한마디를 따졌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팀워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우진 씨가 잘 받아줬고 김준수 씨가 얼마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서로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지만 최우진 씨는 사실 뭐 괜찮다고는 했지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예 대놓고 카메라가 있는 데서 면박을 줬는데 더불어서 강문경 씨도 뭔가 좀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처음이 아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편에서도 거의 1회차죠. 현역가왕2 강문경 가사 안 들린다. 최우진을 혹평한 이유. 사실 이때도 온라인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현역가왕을 보는 시청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때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그냥 넘어갔어요. 만약 이게 준결승전에서 만약 이런 모습을 보였다? 와, 아마 비판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죠. 이때도 사실 최우진 씨가 다른 현역 가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강문경 씨만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물어보자 가사가 잘 안 들린다. 예전부터 자기가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최우진 씨는 가사가 잘 안 들린다.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친한 형의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혜성 씨도 이 당시 때 강문경 씨와 더불어서 가사가 잘 안 들린다라고 똑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최우진 씨의 노래를 들을 때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이때 근데 좀 말이 좀 강했죠. 몇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다. 사실 평소에도 친하고 음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형 동생 사이라서 예선 이후 경연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자극을 주고 싶어서 말을 했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보여진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동생에게 뭐 무대를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이 어디 있냐. 사실 거의 같은 지금 현역 가수잖아요. 어찌 보면 동급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순위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역 가수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스포츠로 따진다면 같은 프로 현역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대놓고 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마 최우진 씨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저는 상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문경 씨가 아예 자리를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 덩그러니 남아져 있을 최우진 씨와 사실 김준수 씨도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아마 강문경 씨의 태도에 굉장히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작된 트리오전 무대 어땠습니까? 두 사람의 화합과 화음이 잘 맞았나요? 각자의 노래 실력만 놓고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이었지만 세 사람이 잘 어우러졌냐라고 따진다면 과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이 송민준, 김중현 이 가수들이 있는 팀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쟁자다. 뭔가 자각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무대에서는 선배 가수님들에게 너무 과했다 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클라이막스까지만 목소리를 터트려 버리죠. 근데 서른도 선생님도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마지막에 강문경 씨가 혼신임을 담아서 한 소절을 끝을 냈지만 사실 이 작곡가분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어땠습니까? 어렵다 어려워라고 했고 다른 가수들도 좀 벙찐 표정이었어요. 이러한 평을 듣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은 이 원곡을 울면서 부르지 않는다. 슬프게 부르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강문경 씨가 노래에 들어갔을 때 집중을 못하는 건지 박자를 못 맞추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굉장한 혹평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강문경 씨에 대한 엄청난 따끔한 일침이죠.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최우진 씨에 대해서 발음 지적을 많이 하던데 오히려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최우진 씨한테는 어울리는 무대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담백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담백하게 노래를 부른 건 다른 가수가 아니라 바로 최우진 씨였다. 와, 이거 강문경 씨가 자존심 정말 많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심사평인걸요. 그리고 사실 서른도 씨도 안타깝게 들었다. 노래 따로 음악 따로였다. 강문경 씨가 트롯을 잘 불렀다. 꺾기도 아주 좋았다. 그런데 노래 자체가 팍 튀어서 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 노래 스타일을 음악에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생긴 얼굴에는 돋보이는 옷이 있듯이 노래하고도 잘 어울려야 한다. 원곡자로서 아쉬움이 있다. 결국 98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들어가는 내내 강문경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평가, 혹평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방송하는 내내 카메라가 강문경 씨를 많이 잡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강문경 씨가
불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온라인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비판을 하고 있느냐. 컨셉이긴 하지만 이 작곡가분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개그적으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제작진은 이 부분을 덜어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최우진 씨에게 오히려 지적하던 발음 문제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강문경 씨가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받은 시점에서 이 작곡가분의 심사평에 대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가 내가 오늘은 노래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냐 그게 뭔 소리냐 그건 심사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와서 노래해봐라 물론 이게 좀 개그적인 측면으로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욱해서 한마디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강문경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일 타이밍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저런 트러블도 없었고 최우진 씨에게 유독 박하게 대하는 모습이 잡히지 않았고 무대가 훌륭했다고 한다면 이게 좀 개그적인 면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강문경 씨가 안 그래도 지금 알다시피 요번 마지막 최종 방출 후보 선정에서 결국 이 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알다시피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탈락하게 생겼어요. 글쎄요, 강문경 씨가 할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른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맛이 없다.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수팀. 결국 이 엄청난 트리오전이 쫙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 정말 많은 가수들이 좌절하고 뭐 높은 점수를 받고 했는데 이 진혜성 팀이 특히나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자료 화면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뭐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단들이. 근데 이 세 사람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듣기 편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중현 가수의 이 디테일한 감성 표현이 극찬을 받았어요. 진짜 멋있었다. 오히려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서 경쟁자임을 좀 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점수 결과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전반전 때까지만 해도 진혜성 팀이 본선 2차 전반전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에녹 팀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 진혜성 팀 같은 경우는 외인 구단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양지원 씨가 막 너무 좋아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아쉬워지기는 했습니다. 에이스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에녹 팀이 사실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진혜성 팀이 1위까지 올라갔고 1위였던 나태주 팀이 3위로 내려앉았죠. 야, 근데 이 에녹 팀이 사실 트리오전 무대도 굉장했지만 이 에이스전 무대에서 이 점수 결과가 완전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최수호 씨의 관상 타령 극찬을 받고 오열까지 했죠. 이 방식대로 모든 무대를 끌고 가야 한다. 최수호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하지 않을까? 다음 무대에서 이렇게 하겠지라는 예상을 완전 뒤바꾸는 엄청난 무대였다. 그야말로 현역가왕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을 사실 엄청나게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원곡자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무대였다라는 말에 이 최수호 씨는 오열을 했죠. 결국 예고편에 나왔던 건 어그로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이 방송국 놈들의 이 어그로 편집 제가 참 당연히 재간이 없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전 신유 가수가 고급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수호 씨가 받았던 200점대 점수를 확 앞서게 되면서 240점 만점 중에 223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에이스전 무대에서 신유 가수에게 몰아주기